안녕하십니까. 노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22장을 보겠습니다. 곡즉 전하고 왕즉 직하고 와즉 영하고 패즉 신하고 소즉 득하고 다즉 혹이라 시로 성인 포일하야 위천하시기라. 끊겠습니다. 불자 현으로 읽어야 됩니다. 불자현이라 고로 명이라 불자시라 고로 창이라 불자벌이라 고로 유공이라 불자긍이라 고로 장이라. 두 개 끊고 부유불쟁이라 고로 천하막능여지쟁이라 고지소위 곡즉전자 기헌제리요 성전이귀지라. 세 개로 아마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굽히면 고다지고 패였으면 움푹해지면 우묵하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지며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홀린다, 미혹된다, 헷갈린다, 미혹된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성인은 하나로 껴안고 천하의 기준으로 삼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밝아진다. 자신을 옳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해진다. 자신의 공을 뻐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이 있게 된다.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으뜸이 될 수 있다. 장이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부쟁한다.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 그 누구도 그와 함께 다투지 않는다. 옛날에 이른바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것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해져서 돌아간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세 단락으로 잘라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듯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곡즉 전에서 이 다즉 혹까지 6구죠. 전체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6개는 마지막 문장에서 고지소위 곡즉 전자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이 곡즉 전에서 다즉 혹 6구는 고지소위라고 그랬으니까 노자가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노자 한 말은 아니고 전에 내려오던 당시의 어떤 전원이죠. 전에 내려온 당시 어떤 격언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에 내려온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거 빈말이겠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뭐랄까 격언, 잠언, 지혜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노자가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록자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지혜문학. 그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들어가면 로마 시대는 이제 뭐라 그래 잠언시라고 그러나요? 격언시라고 그러나 이게 서양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속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말을 통칭을 해서 이제 지혜문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에 쓰여진 뭐라 그래요? 공자 맹자할 때 자문학 흔히 자문학이죠. 그러니까 마스터 리터러처를 일종의 지혜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범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인류의 지혜를 고전에 내려온 지혜를 이렇게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전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간의 놀라운 통찰력이나 지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 다 이루어졌고 정신 문명은 그때 다 이제 완성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서양의 예를 들어 아마 이 바이블이 특정 종교, 뭐 일부분의 종교를 얘기하는 걸로 읽으면 이게 되게 편협한 방식이고 일종의 지혜 문학으로 읽을 때는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블에는 잠언, 프로버브, 속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이게 집대성한 문건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걸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듯 싶습니다. 지혜문학. 이것도 이제 곡죽전에서 다즉호까지도 이제 지혜문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6구는 뒤에 가서 불자현 고명, 불자시 고창, 불자벌 고유공, 불자근 고장이라고 하는 4구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는 격언이나 전언을 통해서 이 노자가 다시 이거를 쓰면서 그것을 받아서 이 리라이팅 다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4구와 이 6구와 이 다시 쓴 4구는 나중에 불쟁이라는 걸로 압축되는 거죠. 이 불쟁이라는 걸 한마디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첫 구절에서 6구를 포일이라고 해서 한 가지로 이것은 통일된 전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6구는 하나로 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이나 앞에 말, 곡이나 왕이나 와나 이 패나 소 이거 다는 이제 앞에 쌍으로 묶고 뒤에는 이제 다른 쌍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곡과 전, 왕과 집, 뭐 와와 영, 패와 신, 소와 득, 다와 혹 같은 것은 반대되는 상대적인 말이죠. 근데 노자는 이거를 포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동전의 양면 혹은 더 정확히 하면 동양의 그 음양의 구조처럼 하나라는 뜻이죠. 다시 이거는 반대되는 말인데 이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도가의 역설이자 도가의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하의 어떤 법도 기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곡과 전, 왕과 집 이런 앞뒤에 있는 말들이 모순 혹은 상대적인 개념이나 사고 쌍들이 통일된 전체로서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 서게 되면 이 둘은 뭐 충돌이나 갈등, 투쟁 뭐 이런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두 개가 배타적이나 모순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초월해서 제3의 개념을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제3자가 여기 끼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변증법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서양에서 얘기하는 것. 여기서 이제 그걸 암시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것을 충돌, 갈등, 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불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일이라고 다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이고 지혜로운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진실로 온전해져서 돌아간다고 얘기한 것도 이게 곡즉전 하나만 뺐지만 아마 이 전체를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곡즉전 6가지를 아마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곡하고 왕은 우리 이제 다 굽어 있는 건데 약간 곡은 왕보다는 좀 더 이 포괄적이고 추상도가 좀 높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굽힌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낮춘다, 뭐 겸손한다, 양보하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 당장 효과 뭐 눈앞에 있는 뭐 이거라기보다는 약간 여기 좀 인내한다고 그러나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하튼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6구는 제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왕이나 와나 패나 신이라는 글자를 보면
여기 이제 폐즉신, 낡으면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참 낡은 게 어떻게 새로워져 그러는데, 우리 그 요즘 잘 안 쓰나 그 말? 그 송구영신이란 말 쓰잖아요.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시간 아니면 그 계절의 추위 이런 것들은 낡아져야 되고 오거든. 낡아지면 새로워집니다. 틀린 것 같지만 틀린 말이 아니죠. 이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계에 적용을 하고 사회에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치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억구, 여기 보면 이제 이 6가지 곡즉전이니 왕즉전이니 하는 6구절이 딴데 판본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글로 이제 전자 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이 글자가 좀 다르죠. 이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만 바꿨지 의미상에 큰 변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왕필본은 이제 포일인데 여기는 집일로 돼 있죠. 백서본에 보면 백서을이 비교적 완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별자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사실 여기 패자죠. 사실 패. 이게 옷이 떨어진다고 할 때 오드자, 이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위 글자가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드자를 패자를 쓰는 게 정당하죠. 그 백서을본이 비교적 완정되게 복원이 돼 있고 문장이 좋기 때문에 이 백서를 보는 것이 어쩌면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백서본은 다 집일로 돼 있죠. 왕필본은 포일로 돼 있고, 집일과 포일은 뭐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포이란 말은 왕필본에서 나온 포이란 말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고 여기서는 집일이란 말을 썼는데, 집이라는 말이 손으로 구체적으로 잡다라는 뜻이라서 이 널리 포괄한다는 말보다 훨씬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포이라는 말이 훨씬 더 추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고 또 하나 볼 건 여기 보면은 왕필본은 천하의 식이 된다 그랬는데, 법식, 천하의 기준, 규칙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천하의 목이라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뜻이 강하죠.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목민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도자를, 관리를 목민관. 그렇다시피 여기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집일이란 말도 그렇고 천하목이란 말도 구체적인데, 왕필본은 포일이란 말을 썼고, 그리고 천하식이라 그래서 되게 구체성보다는 추상도 쪽으로 글을 움직여 갔다는 걸 여기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필본을 대부분 읽는 방식이 되게 고담준론, 사변적이고 철학적으로 있는데, 글 문귀 쓰는 것에서도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장들이 이것만 보면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뚜렷이 썼다면, 왕필본은 상당히 추상도가 높은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 잠깐 보시면 일본에 이제 천하 망능여자 할 때 천하란 말이 빠졌죠. 천하 사람들이란 말이 없어도 문제가 없죠. 여기 기어제리오, 이거 제자는 이제 어조사, 이 제자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기자가 나왔죠. 이 기자는 어찌 기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력인 마르리자 전귀지라 그래서 주어를 온전함으로 돌아간다 명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22장 같은 경우는 이 백서하고 같이 읽으면 문맥 파악이 훨씬 수월하고 고본의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